드디어 본격적인 과학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문득 제임스 웹 정도라면 정말 외계인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유치한 기대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아주 흥미로운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제임스 웹으로 외계인들의 도시 불빛을 포착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죠. 게다가 그 대상은 바로 태양계 바깥 가장 가까운 곳에 생명체가 존재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프록시마 센타우리입니다. 과연 제임스 웹은 프록시마 센타우리 곁을 돌고 있는 외계 행성에서 외계인들의 도시 불빛을 포착할 수 있을까요? 우주먼지 연자타임즈, 제임스 웹을 통해 발견될지 모르는 외계인들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태양계를 벗어나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별 4.24광년 거리에 떨어진 프록시마 센타우리입니다. 이 별은 표면 온도 3000도, 태양의 절반 정도로 미지근한 작은 별이죠. 그런데 이 작은 별 곁에서 지금까지 총 3개의 외계 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별에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외계 행성 프록시마 센타우리 B는 아주 흥미로운 곳인데요. 이 행성은 지구보다 20% 살짝 더 큰 크기를 갖고 있는 암석 행성입니다. 중심별에서 겨우 750만 킬로미터,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의 20분의 1에 불과한 아주 짧은 거리를 두고 11일의 짧은 주기로 빠르게 곁을 맴돌고 있죠. 하지만 중심 별 자체가 워낙 미지근한 덕분에 이렇게나 별에 바짝 붙어 있어도 그리 뜨겁진 않습니다. 오히려 딱 액체 바다가 존재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 골디락스 존에 들어와 있죠. 외계 생명체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프록시마 센타우리 B 행성이 워낙 중심 별에 바짝 붙어 있다 보니 별 표면에서 분출되는 난폭한 항성풍과 플레어 때문에 생명체가 살기엔 까다로운 환경일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그래도 별 주변 생명 거주 가능 구역 골디락스 존에서 궤도를 돌고 있는 외계 행성이 가장 가까운 옆집 별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흥미롭죠. 그런데 바로 지난 2020년 천문학자들은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또 한 번의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별에서 자연적인 전파라곤 보기 어려운 인공적인 전파처럼 보이는 시그널이 포착된 겁니다. 천문학자들은 무려 1억 달러의 거금을 쏟아부어서 10,000시간에 달하는 긴 기간 동안 지구 곳곳의 거대한 전파 망원경으로 다양한 전파 시그널을 관측했습니다. 세티의 정신을 계승해서 보다 더 방대한 외계 지적 문명의 신호를 추적하는 브레이크스루 리슨 프로젝트죠. 2016년 호주 파크스 천문대 전파 망원경을 통해서 16광년 거리 범위 안에 들어오는 가까운 별 60개 주변의 하늘에서 전파 신호를 새롭게 관측했습니다. 700MHz에서 4GHz 주파수 범위에 걸쳐 다양한 전파 신호가 들어왔죠. 그리고 앞서 다른 관측에서 모았던 또 다른 가까운 별 1327개의 전파 신호까지 모두 모아서 세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별 프록시마 센타우리 쪽 하늘에서도 총 417만 2702번의 전파 시그널이 날아왔죠. 정말 이 수많은 신호들 중에서 프록시마 센타우리 B의 외계인들의 신호가 있었을까요? 중심 별 곁에서 주기적으로 궤도를 돌며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는 외계 행성의 신호라면 지구에서 봤을 때 그 전파원은 지구를 향해 다가왔다가 다시 멀어졌다가를 반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일정한 주기로 전파 신호의 파장이 조금 늘었다가 줄었다가를 반복하는 도플러 효과가 벌어질 겁니다. 천문학자들은 400만 번의 전파 신호 중에서 주기적인 도플러 효과의 흔적을 보이는 100만 번의 전파 신호를 자동으로 추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프록시마 센터리 쪽에서 날아온 신호인지를 추가 검증하기 위해서 추가 테스트를 진행했죠. 정확하게 프록시마 센터리 쪽을 조준했을 때, 그리고 그 옆에 살짝 다른 방향을 바라봤을 때를 번갈아 가면서 정확하게 프록시마 센터리를 봤을 때만 들어오는 전파 신호 5160개를 최종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려진 자연적인 전파나 노이즈, 주변 인공위성의 주파수로 의심되는 신호도 모두 걸러냈죠. 이런 치열한 필터링 과정 끝에 수상한 신호가 딱 하나 남았습니다. 982MHz의 아주 얇은 주파수 범위에서 강하게 들어오는 신호였죠. 이 신호는 대략 2.5시간의 주기로 도플러 효과를 보이고 있었고 2019년 4월 29일에서 5월 4일 사이 대략 30시간 사이의 시간 동안만 특히 집중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끈질긴 탐색 끝에 어렵게 발견된 브레이크스루 리슨의 첫 번째 후보 신호를 BLC1이라고 부르죠. 물론 982MHz는 항공기의 무선항법에 사용하는 주파수 범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BLC1 신호를 관측한 파크스 천문대 주변 반경 1000km 이내에선 이런 주파수를 보내는 항공기가 지나가지 않았죠. 단순히 무선항법 신호였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외계 문명의 신호가 포착되었던 걸까요? 그동안 외계인을 찾겠다고 훨씬 먼 수백 수천 광년 거리의 별까지 샅샅이 뒤졌건만 정작 가장 가까운, 게다가 외계 생명체까지 기대해볼 수 있는 이 놀라운 곳에 외계인들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BLC1 신호가 처음 발표되고 나서 1년 뒤 2021년 신호의 정체에 대한 실망스러운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놀라운 신호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시 일주일 넘는 기간 동안 프록시마 센타우리 주변 하늘에서 포착된 수많은 전파 신호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발표되었던 BLC1과 비슷한 세기와 주파수 대역, 도플러 효과의 징후 등
여러 특징을 공유하는 비슷비슷한 신호들이 60여 개 정도 발견되었죠. 게다가 이 60여 개 신호들은 안테나가 프록시마 센터리 쪽을 향하지 않을 때 다른 방향의 하늘을 보고 있을 때에도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발견되었던 BLC-1 신호가 정확히 프록시마 센터리에서 날아온 신호가 아니라 지상에서 나오고 있는 인간들의 전파 신호가 하늘 전역에 산란되면서 여기저기서 포착된 것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참 공교롭게도 산란된 전파 신호 중 하나가 하필이면 프록시마 센터리가 보이는 하늘에서 날아왔을 뿐인 거죠. 이처럼 이미 인류는 지구 전역에서 온갖 주파수 대역의 전파를 뿜어내며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계속 지구의 하늘마저 인류의 전파로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머나먼 우주에서 날아오는 외계인들의 희미한 전파 신호는 훨씬 더 강력한 인류 스스로의 전파에 파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외계 문명의 인공 전파를 추적하는 세티 연구 역시 이젠 지상망원경이 아니라 지구를 벗어난 우주망원경에게 맡겨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번에 우주로 올라가서 벌써부터 큼직한 활약을 하고 있는 킹 갓 제임스 웹 망원경이라면 지구 전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외계인들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흥미롭게도 최근 제임스 웹을 통한 외계인 발견 가능성을 아주 진지하게 분석한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석에 따르면 만약 프록시마 센터리 B 외계 행성에 고도로 발전된 외계인들의 도시가 있을 경우 행성 표면의 도시 불빛을 제임스 웹이 포착할 가능성이 있죠. 외계 행성이 별 주변을 돌면서 우린 별빛이 밝아졌다가 어두워지는 변화를 보게 됩니다. 행성이 별 앞을 가리지 않을 때에는 순수한 별빛, 그리고 행성 표면에 반사된 별빛까지 더해서 보게 되죠. 반면 행성이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는 동안엔 행성 실루엣에 의해서 별빛이 조금 가려집니다. 그런데 만약 이 외계 행성에 인공적인 불빛을 켜고 살아가는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별빛을 가리고 지나가는 외계 행성도 마냥 깜깜하게만 보이진 않을 겁니다. 즉 지구에서 관측하게 되는 프록시마 센터리 별의 밝기 변화 폭이 달라지게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제임스 웹이 이곳에 도시 불빛을 포착할 수 있을지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해서 간단한 가정을 하는데요. 프록시마 센터리 B의 외계인들이 LED 조명으로 밤거리를 비추고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만약 프록시마 센터리 B의 도시 야경 밝기가 중심의 별빛을 반사하는 낮 시간대의 전체 밝기에 비해서 5%만 되더라도 제임스 웹의 니어캠 관측 장비는 85% 신뢰도로 그 도시 불빛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더 발전된 도시가 있어서 프록시마 센터리 B의 도시 야경이 낮 시간대 별빛을 반사한 밝기의 10%나 된다면 무려 95% 신뢰도로 확실하게 외계인들의 도시 불빛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밤 시간 야경의 밝기가 낮 시간대의 밝기의 5%나 되려면 얼마나 고도로 발전된 문명이 있어야 하는 걸까요? 현재 우리 지구는 밤 시간 도시 야경의 전체 밝기가 낮에 지구 위로 반사된 태양빛에 비해 훨씬 어둡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눈부시게 보이지만 다 합해봤자 낮 시간대 지구의 밝기에 비해서 겨우 0.001%밖에 안 되죠. 만약 프록시마 센터리 B에 우리 인류 정도 수준까지 발전된 외계인들이 살고 있다면 제임스 웹은 그 어두운 도시 야경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온갖 네온 사인과 조명 불빛으로 밤거리를 비추고 살아가는 사이버펑크 외계 문명이 있어야만 발견이 가능하죠. 아마 엄청난 광공해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외계인들이 살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프록시마 센터리 B 외계 행성은 중심 별에 너무나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의 강한 중력으로 계속 같은 면만 별을 바라보는 조속 고정이 된 채 궤도를 돌고 있죠. 행성의 절반은 항상 낮이고 행성의 나머지 절반은 항상 밤입니다. 만약 이렇게 낮과 밤이 고정된 세계에서 외계인들이 살고 있다면 항상 별을 마주보고 있는 쪽에 과잉된 별빛의 에너지를 항상 별을 등지고 있는 밤 부분으로 옮겨서 어둡고 추운 밤 쪽의 지역을 밝게 비춰주는 나름의 기술적인 해답을 찾지 않았을까 기대해볼 수도 있겠죠. 이번 논문에서 알 수 있듯이 제임스 웹을 통해 외계 문명의 도시가 발견되기 위해선 우리 인류뿐 아니라 외계인들도 충분히 발전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계인들이 우리와 비슷하거나 덜 발전되어 있다면 그들의 어두운 도시 야경은 포착할 수 없죠. 재밌게도 아직까지 포착된 외계 문명이 없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한참 부족한 우리 인류의 기술력뿐 아니라 우리에게 들키기엔 아직 덜 발전된 외계인들에게도 잘못이 있었던 거죠. 천문학자들은 이번 제임스 웹의 뒤를 이어서 또 머나먼 미래에 새롭게 올라갈 예정인 차차 세대 우주망원경 루버 정도라면 우리 인류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외계 문명의 도시 야경까지 높은 신뢰도로 포착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리 멀지 않은 가까운 별 곁에서 현재 제임스 웹의 성능만으로도 충분히 들킬 만큼 자신들의 밤거리 도시 풍경을 밝게 비추며 살아가는 외계인들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아직까진 외계 행성의 존재를 찾는 것까지만 진지한 과학의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곧 머지않아 외계 행성 자체의 존재 여부를 넘어 외계 문명의 존재까지 명확한 근거를 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될 거라 기대합니다.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